디지털 세상의 모든 것을 깊이 있게 알아보는 인포맥스D. 오늘도 명확한 정보와 새로운 지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중국이 갈륨과 게르마늄에 이어서 흑연까지 수출을 통제하고 나섰습니다. 흑연 수입을 중국의 90% 넘게 의존해온 국내 배터리 업계에 비상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과연 실태는 어떤지, 또 앞으로 우리 배터리 산업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짚어보겠습니다. 박철환 서정대 자동차학과 교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일단 언론에서는 이게 비상이다, 초비상이다라는 타이틀을 걸고 있습니다. 흑연이라고 하는 게 배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건지, 그리고 흑연이 진짜 뭔지, 중국에만 있는 건지 궁금한 게 많아서 모셨거든요. 먼저 흑연은 무엇입니까? 일단 흑연이란 것은 탄소제의 일종인데 결정성이 높은 탄소제가 흑연제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게 리튬이온 2차 전지에서의 흑연제라고 할 때는 우리가 음극 활물질로 쓰는 것이 바로 흑연제입니다. 네, 음극 활물질로 쓰는 것이. 예. 네. 그리고 또 더 특히 이 흑연제가 음극 활물질로 쓰인다는 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원래 리튬 2차 전지라고 했었을 때 최초로 시도된 리튬 2차 전지는 음극 활물질을 리튬 금속으로 썼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안전성 문제가 있고 사고가 일어나서 실패를 하고 안전성이 높은 리튬계 2차 전지를 시도할 때 리튬 금속 자체가 아예 없는, 즉 리튬 금속 프리 2차 전지를 시도해서 개발이 된 게 음극 활물질을 탄소제를 사용한 것이었고 그런 것 중에서 산요 전기에 의해 가지고 2세대 리튬이온 2차 전지에 바로 흑연제가 들어가면서 네. 이것이 리튬이온 2차 전지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리튬 이온 2차 전지의 좀 필수적인 성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흑연이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그러니까 리튬이온 2차 전지라는 그 명칭 자체가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정상적으로 워킹할 때 그 리튬의 상태라는 것이 늘 리튬 이온으로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적인 것이 바로 음극 활물질을 리튬 금속을 안 쓰고 그 흑연제를 음극 활물질로 썼을 때가 현재 에너지 밀도가 가장 잘 나오거든요. 네, 그래서 흑연제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숨겨져 있고 가치가 평가절하되어 있지만 뭐 죄송한 얘기지만 양극 활물질과 비교했을 때 음극 활물질이 10배 이상 중요하다 보셔도 됩니다. 그런 물질을 지금 중국에서 어떻게 하겠다는 건가요? 그러니까 수출 불허가 아니라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불허는 아니지만 우리가 수출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하게 절차를 밟겠다라고 하는 경고를 내린 거라고 보면 되는 거네요. 네, 그러니까 수출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 자체가 수출하는 과정 자체를 꼼꼼히 들여다보고 하나하나 기록에 남긴다는 의미가 되겠죠. 네, 흑연이라고 하는 게 보니까 천연 흑연이 있고 인조 흑연이 있다. 이거 두 가지를 모두 통제하겠다라고 발표를 한 건가요? 뭐 흑연제란 것 자체가 워낙 여기저기 많이 쓰이다 보니 중국에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라고 한 흑연제의 종류는요. 천연 흑연 중에서는 고성능 흑연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어차피 인조 흑연은 대부분이 고성능 흑연제이기 때문에 즉 그 고성능 천연 흑연과 인조 흑연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하겠다는 거죠. 그 두 개가 어떻게 다른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네요. 천연과 인조. 네. 그러니까 천연 흑연은요. 어떻게 보면 말 그대로 천연이거든요. 즉 일종의 광물입니다. 그러면 전 세계 여러 지역에서 이것이 광물로서 확보가 되고 채광이 될 수가 있어요. 인조 흑연은 말 그대로 인공적으로 합성을 한 흑연제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거는 적절한 그 원료 물질을 가지고 합성을 할 수가 있어요. 네, 그거 두 개 다 중국이 그러면 좀 강점을 가지고 있나요? 그 기술력에 대해서요? 일단 천연흑연의 원산지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중국만 원산지가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원산지가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다양한 곳에서 구할 수가 있긴 한데 이번에 수출 통제 대상이 되어 있는 게 고성능 흑연제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 중에서 뭐 정확하진 않은 상태입니다만 이 리튬이온 2차 전지와 관계가 있는 천연흑연은 고순도 천연흑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조흑연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인공적으로 합성을 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합성을 하는데 보통 우리가
다들 관심을 많이 가지셨던 양극 활물질 같은 경우는 합성을 할 때 온도 자체가 1000도 이하예요. 그런데 인조우견이라고 이야기했을 때는 기본적으로 고성능 소재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네. 합성을 할 때 3000도 이상에서 합성이 됩니다.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합성을 해야 되는 네,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합성을 하기 위한 그 소성 장비라든지 그다음에 전기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양극 활물질과 비할 수가 없죠. 다만 네. 원자재 자체가 카본, 즉 탄소재이기 때문에 양극 활물질처럼 뭐 희유 원소, 희귀 금속 이런 것들이 들어가지도 않고 네. 특히 현재 개발이 되어 있는 리튬이온 2차 전지는요. 처음에 이 전지가 조립이 될 때 리튬 이온이 그러니까 리튬 원소가 양극 활물질 쪽에 있거든요. 네. 근데 이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음극 활물질은 최초 조립 상태일 때 리튬이 이쪽에 들어가 있지 않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도 상대적으로 단가가 확실히 낮습니다. 단가가 낮고 인조 흑연 같은 경우에는 기술력이 좀 중국에 좀 많이 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인조우견 네. 같은 경우는 전통적으로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국가가 일본이고요. 그 다음이 현재 네. 중국이고 네. 우리나라는 사실 그 배터리 그레이드의 인조견을 얘기했을 네. 때 아직 그 연구실이라든지 테스트 레벨로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뭐 여담이지만 하필 지금 어떻게 보면은 수출 통제한다고 얘기가 나오는 침상 코크스 계열의 인조견이 제 박사 논문 주제거든요. 네. 근데 제가 이걸 그 제 박사 논문이 나온 게 20년도 훨씬 전이니까 근데 그 사이에도 이쪽을 연구한 사람들이 거의 없고 우리나라의 포스코 퓨처엠이 이쪽을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네.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인조 의견은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에서 뭔가 국산화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인데 이걸 여쭤보기 전에 배터리 자체에 인조 의견과 천연 의견이 모두 다 쓰이는 건가요? 네, 현재 네.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이 그 현재 뭐 LG 엔솔이라든지 삼성 SDI 그다음에 SK온 모두가 그 적당한 수준의 그 적당한 급수의 그 단위 전지를 생산할 때 네. 천연흑연과 그다음에 그 인조흑연을 블렌딩해서 씁니다. 섞어서 쓰는군요. 예. 근데 여기에서 고성능 제품군으로 가면 갈수록 네. 인조흑연에 대한 비중이 올라갑니다. 고성능으로 가면 갈수록요. 천연 말고 인조를 더 많이 예. 쓴다고요. 네, 그럼 중국에서 우리는 얼마나 수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를 만들 때? 뭐 사실상 비중으로 본다 그러면 뭐 거의 사실상 전량 중국에서 온다고 봐도 됩니다. 전량 중국에서 그러니까 90% 넘는다라고 하는 통계가 틀린 통계가 아닌 네. 거군요. 인조든 천연이든 지금 그거를 블렌딩해서 배터리에 넣어서 써야 되는데 그 두 개 다 90% 넘게 의존을 하고 있다. 왜 이렇게 의존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이 2차 전지 산업 자체 네. 특성이 자원 집약적인 성격이 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뭐 역설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원 빈국이라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역설적으로 또 얘기할 때 우리나라 한반도 내에서는 흑연재가 어느 지역에 상당히 많거든요. 흑연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있는데 네. 저기 너머에 있죠. 북한 쪽에. 네. 네. 우리는 지금 여기 남한 쪽에는 없는 뭐 거네요. 전혀 네. 없진 않고요. 네. 있긴 합니다만 여기서 많은, 네. 문제가 발생하는 게 있어요. 어떤 게 있나요? 그 이번에 그 중국에서 수출 통제를 하는 게 결국은 그 고성능 천연 흑연이라고 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고성능 천연 흑연이라는 것이 무작정 확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고성능 천연 흑연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채광이 된 천연 흑연을 처리, 즉 프로세싱을 통해 가지고 고순도화 시킨 것이 현재 리튬이온 2차 전지에 쓰이게 네. 되거든요. 여기에 또 추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우리가 작년에 IRA 때문에 그 자원 공급망 때문에 네. 난리가 나지 네, 않았습니까? 미국에서. 네. 예. 근데 오히려 작년에 리튬이온 2차 전지에 관련된 그 IRA 때문에 공급망을 재편하고 개선한다고 했던 그게 사실 약이 됐어요. 우리 입장에서는요. 예. 네, 어떤 면에서요? 결국은 네. 기초를 탄탄하게 하고 공급망을 다변화하는데 약이 된 상태가 되면서 네. 그 현재 그 천연흑연 같은 경우도 배터리 3사가 네. 그 뭐 마다가스카르라든지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중국 이외의 원산지 쪽에서
그 원자재를 지금 확보하고 있는 상태고 네. 작년에 상당 부분 계약이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이제 미국에서 IRA 법안이 나오고 중국에 대한 뭔가 미국의 이제 통제가 들어가다 보니 우리도 좀 영향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아 뜨거 하면서 다른 데를 찾아봐야겠다라고 한 것이 약이 되었고 지금 어느 정도는 공급망이 좀 다변화된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신 건데 어떻게 보면은 다변화의 지금 시작점에 있는 거고요. 뭐 거기에서 당장 제품이 생산이 되거나 그런 건 없는 상태고요. 그렇겠죠. 이제 사인을 한 단계니까요. 근데 이 천연 흑연의 광산은 확보를 했는데 이걸 배터리 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되거든요. 네. 그때 중요한 것이 고순도화 처리라는 것이 있는데 이 고순도화 처리 자체도 일본이나 중국 쪽이 훨씬 강하고 그쪽 기술에 의존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가지고 네. 지금 우리나라 그 셀 메이커라든지 또는 요즘 같은 경우는 그 IRA와 관련해 가지고 자동차 회사들도 그 원자재라든지 자원에 대한 확보를 뛰어들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이거를 배터리 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를 해야 돼요. 네. 근데 이러한 것들까지 다 포함을 했을 때 뭐 지금 기업들의 그 로드맵을 봤을 때는 당장은 아니고요. 뭐 내년이나 내후년 정도의 이제 가시적인 성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교수님 말씀을 쭉 듣다 보면 일단은 공급망은 다변화 해놓기는 했지만 이게 당장에 쓸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리고 중국의 의존도 거의 대부분을 하고 있다라고 봐도 되고 그러면 이거 흑연, 그러니까 음극재 물질 중에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흑연을 수출 통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건 굉장히 위기가 오는 거 아닌가라고 느껴지긴 하거든요. 지금 당장 그 업체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수출 통제에 의해서 그러니까 수출 통제는 있긴 한데 이 수출 통제가 물량 통제로 이어질까가 지금 네. 우려가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그 재고에 대한 걱정이 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기업들이 당장 해볼 수 있는 것은 재고 관리. 그러니까 기존보다 그 재고로 쌓아두는 원자재의 양을 늘려야 되겠죠. 네. 뭐 그러니까 이전에는 한 뭐 2, 3개월 분 정도를 쌓아뒀다고 하면은 이제는 적어도 한 4, 5개월 정도는 확보한 상태에서 네. 지켜봐야 되겠죠. 그러면 이게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엄청나게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초비상이다라고 할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시는지 아니면 초비상이다라고 봐야 되는 상황으로 보시는지요? 비슷한 케이스가 일본에서 반도체나 디스플레이 원자재나 또는 소재에 대해서 일본도 그 당시에 수출 통제를 한다고 했지 네. 수출 불허를 한다는 얘기가 아니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중국 쪽에서도 수출 통제를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하나 다 들여다보겠다는 거지 수출하지 않겠다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 중국에서 어떤 대단한 통제라든지 물량 제한을 하지는 않을 거로 보고요. 심지어 여담인데요. 중국 쪽에서 왜 우리나라는 여기서 우리나라는 중국입니다. 네. 수출 불허를 할 생각이 아직 없는데 왜 저렇게 그러니까 서방과 그다음에 한국은 저렇게 난리일까 하고 오히려 궁금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 그렇다는 이야기가 들려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아직 우리는 불허를 할 생각은 없는데라고 하는 그 아직에 좀 방점을 찍어야 되는 거 아닌가? 굉장히 불확실성이 커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죠. 방금 전에 딱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사태라 뭐 이건 이제 사태라고 하기도 좀 부끄러운 수준인데 네. 이거는 오히려 향후의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점. 또 두 번째, 이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 우리나라가 그동안 리튬의 2차 전지가 뭐 초격차라든지 아주 강하다는 이야기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하나하나 지금 약점이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보면은 그동안은 양극 활물질 쪽만 약점이 있는 줄 알았는데 네. 음극 활물질도 심각한 약점이 있다는 것이 확인이 됐으니 네. 이제 장기적인 대책을 좀 더
잘 세워야 되는 상황으로 온 거죠. 네, 그 말씀하신 두 가지에서 그러면 대책을 좀 알아보죠. 그 불확실성이 지금 강해졌다라고 하는 부분은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재고를 좀 비축을 한다던가 이러면서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밖에 없는 건가요? 일단 그 배터리 3사라든지 다른 곳에서 관리를 할 때는 재고량을 일단 순간적으로 네. 늘려서 혹여라도 있을 수 있는 대비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 이상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네. 그 다음에 중장기적으로 갔었을 때는 어떠한 대비가 되냐면 그 IRA 덕분에 확보를 한 뭐 마다가스카르라든지 뭐 호주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즉 비중국의 흑연 광산에서 확보가 된 그 네. 흑연재를 가지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그 배터리 그레이드로 업그레이드를 해서 국내에서 쓸 수 있도록 하는 것. 네. 이것이 중장기적인 대책이 되겠죠. 이미 이제 그 IRA 법안이 통과됨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해서 일단 공급망은 다변화해 놓은 상태이나 이거를 배터리로 사용하는 데까지는 기술력이 조금 더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고. 그러면 이번 그 흑연 수출 통제로 인해서 우리의 약점이 좀 드러났다라고 하는 부분은 아마 음극재 기술을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방향성을 가지고 가야 되는 부분이 있을까요? 일단 뭐 정부에서는 특히 산업부에서 나온 어떤 그 대책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뭐 실리콘 컴파운드라든지 리튬 금속을 가지고 간다는 식의 대책을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데 산업부에서 이야기를 해주실 때는 R&D를 자꾸 얘기하는 것은 좀 어불성설입니다. 일단 리튬 금속에 기반한 2차 전지 자체는 상용화된 전례도 없고 상용화 자체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쪽은 젖혀두고 봐야 되고요. 그리고 실리콘 컴파운드를 블렌딩하는 경우에는 현재 차근차근 그게 섞어서 쓰는데 은극 활물질에 들어가는 양이 우리나라 업체 같은 경우는 이제 기술이 차근차근 더 개발이 되면서 5에서 10% 사이 그리고 뭐 중국 쪽 같은 경우는 이미 10%에 도달한 기업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10%를 목표로 하면서 가고 있는 상태니까 아무리 10%가 들어간다 하더라도 나머지 90%가 여전히 흑연재잖아요. 네. 그래서 그 실리콘 컴파운드 이야기와 리튬 금속 이야기는 절대 대책이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산업부에서 자꾸 R&D 사업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R&D 사업 투자라는 것이 뭐 어떻게 보면은 장기적인 대책이 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 그러한 이야기는 우리나라가 산업화 시대에는 그 이야기가 맞아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오히려 기업들한테 그리고 민간 주도로 산업을 맡겨야 되는 상황에서 R&D 투자를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는 산업부가 그동안 좀 대비가 안 된 거 아닌가. 좀 다급하게 자기들의 그 명구스러운 상황을 지금 드러낸 거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저는. 구체적인 로드맵이 없다라고 지적을 해주시는 걸까요? 그 R&D 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한 내용 자체가? 그 자체가 사실 현실성도 없고요. 그다지 이번 대책이 되기도 어렵고요. 네. 거기에 더해서 이번에 그 고성능 흑연재의 그 수출 통제를 얘기할 때 우리는 지금 배터리 쪽에 지금 집중을 하고 있는데 네. 중국이 오히려 확실하게 통제를 하고 이건 정말 경우에 따라서 수출 불허까지 갈 수 있는 항목이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항목이 근데 있어요? 이게 네. 전혀 대책에 포함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네. 첫 번째가 그러니까 군사용이고요. 네. 두 번째가 우주항공용입니다. 지금 우리는 자동차 배터리 쪽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사실은 통제를 하겠다라고 중국이 나설 수 있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군사용과 우주항공 쪽이다. 네. 특히 이 중에서 그 우리가 우주항공 쪽은 우리가 보면은 뭐 그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네. 나로 등등등 우리가 지금 우주항공 산업을 육성을 하겠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주항공 쪽에도 이런 인조흑연이나 천연흑연이 고성능 흑연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쪽에 대해서는 전혀 TF 이야기가 안 나와요. 오히려 전 그게 더 이상하거든요. 이쪽에 훨씬 더 고성능으로 사용되는 흑연들이 많이 필요로 사용량이 적어서 지금 뭐 대비책을 얘기하지 않고 있을 네, 수가 있는데요. 네. 오히려 그 중국에서 만약에 통제를 한다 그러면 군사용과 우주항공용
고성능 천연흑연과 인조흑연을 먼저 통제를 하고 네. 그 다음에 한참 뒤에 가서 고성능 천연흑연과 네. 인조흑연 중에서 2차 전지, 특히 리튬이온 2차 전지용을 통제를 할 거예요. 그런데 현재로서는 이쪽은 우선순위가 워낙 뒤로 가 있고 네. 아직 전략 물자로 보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그렇다 보니 이쪽으로는 시선조차도 지금 주지 않고 있는 대책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지금 뭐랄까 뒤집혀 있는 거죠. 네. 정부 차원에서 오히려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는 군사용 그 고성능 흑연제와 그다음에 우주항공 쪽 고성능 흑연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줘야 네. 되는데 너무 2차 전지 쪽으로만 집중이 되어 있는데 생각보다 이쪽은 괜찮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다만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네. 그래도 혹여 있을지 모르는 아주 낮은 확률의 그 통제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재고 물량을 기존보다 더 네. 늘려놓는 필요가 교수님,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쯤 돼서 좀 궁금해지는 게 공급망은 다변화해서 천연 광물은 일단 조금 확보를 해놨다라고 치고요. 그러면 이거를 우리나라 기술로 인조 흑연이라든가 이런 거를 만들 수는 없을까? 그런 건 좀 불가능한 시점인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시면은 양극 활물질 같은 네. 경우는 생각보다 많은 업체들이 양극 활물질을 지금 양산을 하고 있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근데 음극 활물질은 보시면은 포스코 퓨처엠 한 군데에서 사실 하고 있고 뭐 다른 몇몇 업체들이 자기들이 한다고 합니다만 그 포스코 퓨처엠만이 흑연제 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이 바로 천연 흑연에 기반을 한 그 음극 활물질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결국 고성능 소재와 고성능 제품으로 가기 위해서는 그 인조흑연이 필요하기 네. 때문에 인조흑연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 쪽의 사정을 보면은 국가 R&D로 시행을 했던 것은 석유계 피치에 기반을 한 침상 코크스 인조흑연이고요. 현재 자체적으로 그 자회사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상용화를 하겠다는 것은 국가 R&D와 관계가 없는 석탄계 콜타르 피치 기반의 침상 코크스를 네. 흑연화시킨 소재예요. 기반이 다르네요. 기반도 네. 다르고요. 그리고 이게 흑연화라는 것 자체가 3000도 이상 열 처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인조흑연이라 하더라도 이게 고순도화가 사실 천연흑연보다는 쉬워요. 네. 쉽지만 3000도 이상 열 처리를 한다고 했을 때 우리나라가 현재 그 산업용 전기 요금이 예년에 비해서 상당히 올라가고 있지 올라갔죠.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인조흑연의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렇겠네요. 가격 어느 정도 단가와 이제 이익이 나야 도전하는 기업들도 생길 건데 네. 지금 뭐 설비 측면이나 뭐 드는 비용 측면이나 그리고 이게 쓰이는 측면이나 투자하는 것 대비 걷어들이는 게 적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기술적으로 인조흑연 기술은 상당히 어렵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뭐 며칠 전 정부 발표에서 내년이나 내후년에 포스코 퓨처엠이 상용화한다라는 말을 아주 용감하게 이야기를 하셨던데 네. 글쎄요. 물음표가 좀 있다. 네. 네. 왜 그렇게 양극재, 음극재가 모두 배터리에 쓰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양극재 쪽에는 기업들도 저도 상당히 기억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음극재는 왜 이렇게 우리나라가 약한가? 그 제가 3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했을 네. 때 이미 그 당시에도 그 양극 활물질 연구자와 음극 활물질 연구자가 기울어진 운동장이었어요. 양극 활물질이 연구하기가 상당히 쉽고 네. 음극 활물질 같은 경우는 보통 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했다는 사람 태반이 그 흑연제 쪽을 하지 않아요. 네. 그리고 흑연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미 상용화되어 있는 파는 흑연제를 가져다가 성능 평가를 하거나 조금 추가적인 처리를 해서 개선하는 연구들을 네. 했었거든요. 아마 지금 우리나라 쪽에서 음극 활물질 연구한 석박사 논문을 봤을 때 네. 흑연화 처리까지 해서 합성을 해본 사람은 저 이외에 또 극히 손가락에 꼽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라고 보면 되는 연구 거네요. 환경 구축하기도 정말 어렵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1000도 이하에서 분위기 잡아서 열 처리하는 것과 3000도 이상에서 열 처리할 때는 분위기 자체가 존재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위기라는 게 가스를 흘려주는 게 뭐 에어냐 산소냐 질소냐 이런 얘기가 되는데 3000도 이상에서 열 처리할 때는
분위기를 잡는 게 아니고요. 진공을 잡아요. 네. 이런 듣기만 해도 어려워요. 예, 그러니까 네. 이쪽은 해본 사람도 극히 드물다고 할 수 네. 있는 수준. 뭐 그래도 현재 포스코 퓨처엠이 연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 장비라든지 어느 정도의 양산 장비는 이제 차근차근 확보를 해가고 있다고 봐야 되지만 아직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단계들이 계속 있고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거 일본과 중국에서 고성능 인조우경을 수급을 할 수도 있고 자체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했을 때 그 상용화 이후에 경쟁력 확보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너무 늦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해서는 좀 연구도 부족해서 교수님 말씀에서 좀 포인트가 있었던 것 같은 게 중국이 흑연을 수출 통제를 했지만 이게 당장에 우리한테 엄청난 큰 문제는 아니고 이 불확실성은 관리해 나가면 되는 것이지만 더 중요하게 항상 우리가 행간을 봐야 되잖아요. 그 행간에는 우리의 약점이 있다. 그거를 통렬하게 보고 정부도 그 차원에서 이거를 좀 다뤄야 된다라는 지적을 좀 오늘 해주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네. 제가 마지막으로 살짝 레토릭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 이번에 중국의 고성능 흑연제 수출 통제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변입니다. 네. 네, 교수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 흑연이라고 하는 게 지금 당장은 우리한테 엄청나게 큰 문제는 아닐 수도 있지만 미래에는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다. 핵심이 될 수 있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포맥스D 벌써 마쳐야 될 시간이 됐습니다. 영상을 보신 후에 궁금하신 점이나 개선해야 될 점이 있다면 유튜브 연합뉴스 경제TV 채널을 통해서 댓글을 달아주시면 더 좋은 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